안녕하십니까. 꽃마을 웃음방의 박정혜입니다. 웃음 내의 불을 켠다. 최고의 웃음치료사 이임선의 21일 웃음 프로젝트. 오늘은 6째 날입니다. 몸과 마음의 온도를 지켜요. 체온은 신체 내부의 온도를 말하죠. 흔히 정상 체온이라고 말하는 체온은 36.5도로 겨드랑이의 부분에서 측정한 온도입니다. 체온이 내려가 35도에 이르면 암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우리 몸의 심부의 온도가 36.9도 이상이면 암세포는 더 이상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은 5-6배 증가하게 되고요. 체온 올리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기본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밥 거르지 않기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과식은 되레 몸을 차게 하니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걷기 운동이나 웃음 운동은 몸에 무리 없이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잠 충분하게 자기입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체온이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의 바이오 리듬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깊은 호흡도 깊은 수면과 더불어 독소를 배출하고 체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반신욕이나 족욕,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마시기, 따뜻한 성질의 음식, 뿌리 음식이나 햇볕에 말린 음식 등 섭취, 양말 챙겨 신기, 그리고 하의 따뜻하게 입기 등도 도움이 됩니다. 손등과 손바닥을 이용한 박수치기 운동도 간단하지만 혈액순환과 체온 올리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의 체온이 평균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체온은 몸의 면역력뿐 아니라 마음의 면역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체온이 낮아지면 병이 내 몸에 오고 체온이 높아지면 병이 내 몸에서 멀리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몸의 온도만큼 중요한 온도가 바로 마음의 온도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그리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참 사랑이며 행복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웃음이 사라지면 마음의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모든 일에 그 차가운 기운이 전달됩니다. 웃음이 살아있다는 건 온유하고 평안하게 행복의 온도를 유지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가슴이 차가운 사람은 몸까지 굳게 됩니다. 미움이나 질투, 증오와 같은 마음은 내 가슴을 더욱 차갑게 만들고 결국 몸도 굳게 만듭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차가워지고 이때부터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가슴 온도가 따끈따끈해질 때까지 웃어봅시다. 우리 함께해요. 사자웃음. 암 환자를 비롯해 웃음치료교실에 오는 사람들이 가장 재미있어 하고 사람 사이의 장막을 가장 쉽게 사라지게 만드는 웃음이 바로 사자웃음입니다. 이는 사자 자세라고 알려진 요가 자세를 응용한 것으로 얼굴 근육뿐만 아니라 혀와 목 근육까지 풀어주며 특히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단계, 어깨를 편안하게 펴고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앉습니다. 그리고 목의 전체 근육을 마치 목도리 도마뱀이
목의 피부를 부채처럼 활짝 펴듯이 옆으로 활짝 펼칩니다. 이때 아래턱 근육을 양옆으로 밀면서 입꼬리를 최대한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목 주위에 있는 림프절을 자극하게 되고 목 근육이 살아납니다. 이때 턱을 위로 올리면 안 됩니다. 이 자세를 10초 이상 유지하고 10회 이상 목 근육을 열어줍니다. 이 준비 운동이 끝나면 턱을 아래로 당긴 채 혀를 최대한 길게 내밉니다. 이어서 소리를 내면서 크게 10초 이상 웃어봅니다. 이 괴상한 웃음에 다들 처음엔 어색해하지만 놀랍게도 머리가 맑아지고 속이 후련해질 정도로 즐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2단계 1단계의 모습에서 눈동자는 최대한 위로 보내고 혀는 길게 내민 뒤 양쪽 손바닥을 활짝 펴서 얼굴 옆에서 흔들면서 서로 마주보고 웃습니다. 눈동자를 위로 올렸기 때문에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는데도 즐거운 웃음이 연방 터져 나옵니다. 3단계 2단계의 상태에서 이제 사자가 먹이를 다 먹고 아주 흡족한 상태에서 갈기를 흔들듯 머리와 어깨를 마구 흔들면서 15초에서 30초 동안 웃어봅니다. 사자 웃음을 토해내면서 내는 소리와 떨림에 모두가 흥분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느낌이 든다고들 말합니다. 웃음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 9번째 이야기. 살인범의 마음도 녹여준 웃음치료. 대학원의 유머 웃음치료학과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웃음치료 실습을 하게 됩니다. 실습 장소와 대상은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르치던 12명의 학생 중에 여리고 아담하게 생긴 비구니 스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언제나 부처님 미소를 머금고 수업을 듣곤 했는데 그 스님이 실습 장소로 택한 곳은 살인범이 있는 재소하고 있는 교도소였고 대상은 흉악 살인범 20명이었습니다. 총 4주간의 실습이었습니다. 첫날은 교도관의 철저한 감시하에 웃음치료를 하러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그들이 뿜어내는 기에 눌려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준비했던 것을 한 가지도 해보지 못한 채 벌벌 떨다가 나왔는데 내가 왜 여기에 웃음치료를 하러 왔나? 이렇게 어려운 것이 웃음치료였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 것을 하는 후회와 자책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엔 더 많은 준비를 해서 갔다고 합니다. 20명 중 15명이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승복을 바로잡고 막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큰 팔꿈치로 옆 사람을 내리 찍으면서 우리 대신 내가 웃어 하며 분위기를 잡았고 결국 그 한 사람하고만 눈을 마주한 채 웃음 치료를 했는데 너무 무섭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3주째에 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실습 점수 F를 받더라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나는 다시 한 번만 가봐라. 우승 기법으로 다가가기보다 그냥 축구공 하나 가지고 가서 게임 같은 거라도 하면서 웃든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공을 차고 놀면서 웃을 수 있도록 해보라며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고 스님은 그 방법으로 웃음 치료를 시작하셨다. 세 번째 수업에서 스님은 뭔가 그들이 자기를 반겨주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쳐다보지도 않던 그들이 그래도 세 번째 만남이어서인지 고개를 들고 얼굴을 봐주는데 이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구나, 웃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 하고 입꼬리를 올리는 웃음부터 몇 가지 쉬운 웃음 기법을 따라하게 한 뒤 축구공을 던지며 웃음소리를 내게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재소자들의 움직임도 커졌고 움직임이 커지자 더 크게 웃더란다고 말했습니다. 4주 차에는 더 밝은 웃음으로 그들과 함께 칭찬하기 웃음과 펭귄 웃음 등을 했는데 다 끝나고 나자 그들이 스님을 안아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흉악범은 웃고 스님은 울었다고 합니다. 스님은 웃음이 살인범의 차가운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마지막으로 그들과 나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웃음소리를 기억하느냐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보거나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